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그런데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뇌의 비밀을 탐구하는 공간, 해달의 뇌과학 LAB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GPT 탭 한번 끄시겠어요? 못 끄시겠죠? 그냥 편리해서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난 미세한 불안감.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계가 경고하기 시작한 심각한 심리적 마비 증상이죠.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이 이미 AI 중독 단계에 몇 단계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한 가지 법칙만 기억하시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A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기획서를 잘 쓰기로 유명했죠. 회의 때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 하나를 써도 논리 구조가 깔끔하다는 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A씨가 1년 전 GPT를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번역이나 자료 요약에만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획서 초안을 GPT에게 맡겨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A씨의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획서의 방향성도 핵심 논리도 심지어 회의에서 발표할 멘트까지 GPT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중요한 클라이언트 보고서 마감이 3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GPT가 갑자기 서버 오류로 멈춰버렸습니다. A씨는 빈 화면 앞에 앉아 첫 문장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포. 1년 전만 해도 기획서의 달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AI 없이 한 줄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AI 덕분에 똑똑해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뇌의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월 $20짜리 구독 서비스에 통째로 아웃소싱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AI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글을 쓴 게 언제인가요? 혼자서 기획 방향을 잡아본 게 언제인가요?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 딱 10초만 지금 자가진단 해보세요. 하나, 검색창 대신 GPT를 먼저 켠다. 둘, 답변이 나오기 전 3초의 시간 동안 극심한 지루함이나 불안을 느낀다. 셋, AI가 써준 글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 넷, AI 없이 이메일 하나 쓰는 게 귀찮다. 5, GPT 서버가 다운되면 하루 업무가 마비된다. 3개 이상이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지적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비만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소화기관이 약해지듯이 매일 AI가 대신 생각해주면 뇌의 사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쉽지 않고 삼키는 음식처럼 생각하지 않고 얻은 정답은 당신의 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AI를 장기간 과의존한 사람들의 전두엽 활성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I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습관이 굳어진 사람들의 전두엽은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GPT를 켰을 때 느껴지는 그 안도감 있죠? 아, 이제 AI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그 편안함. 사실 그건 뇌가 이제 일 안 해도 된다며 퇴화하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길을 외우고 지도를 보고 방향 감각으로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없이 옆 동네도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는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 그러니까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반대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운전사들의 해마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AI 의존도 똑같습니다. 쓰지 않는 뇌 영역은 퇴화합니다. 이제 AI 중독의 3단계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1단계, 편의 의존입니다. 귀찮은 일을 AI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메일 답장, 회의록 정리, 간단한 번역. 솔직히 이건 괜찮습니다. 도구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망치로 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AI가 없어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오래 걸릴 뿐이죠. AI를 끄면 약간 불편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의 방향과 판단은 여전히 내가 합니다. 여기까지가 건강한 AI 사용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2단계, 사고 위임.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단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획안의 방향을 AI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정을 AI에게 맡깁니다. A안과 B안 중에 뭐가 나을까? 내 의견 대신 AI의 의견을 복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판단 회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어요. 대학원생 B씨의 사례를 볼까요? B씨는 논문을 쓸 때 항상 GPT에게 먼저 논문의 구조를 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론에 뭘 넣을지, 어떤 선행 연구를 인용할지, 결론의 방향까지 전부 AI가 설계했어요. B씨는 이걸 효율적인 도구 활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도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내 생각은 어디에 있어? B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논문인데 자기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3단계, 인지적 마비. AI 없이는 생각 자체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빈 화면 앞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공포. A씨가 겪은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뇌의 전두엽은 사실상 은퇴 상태입니다. 생각을 시작하는 능력, 전문 용어로 인지적 주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3단계의 구체적인 증상들입니다. 빈 문서를 열면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습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증상은 이겁니다. 이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3단계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무서워지셨나요? 그렇다고 AI를 당장 끊으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스마트한 괴물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지배당할 것인가. 뇌를 지키면서 GPT를 200%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법칙, 꼭 기억해주세요. 바로 10분의 법칙입니다. 어떤 기획이나 글을 쓸 때 최초 10분은 절대로 GPT를 켜지 마세요. 빈 화면에 당신의 거친 생각과 키워드를 먼저 쏟아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법이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뇌가 먼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왜 하필 10분일까요?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이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되는데 평균 7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기존 지식을 탐색하고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인큐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뇌의 창의적 회로는 영영 쓸 일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20분만 지켜도 뇌는 다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그때 AI를 켜세요. 하지만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내 뇌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AI에게 이걸 다듬어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서를 부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장이고 AI가 비서입니다. 비서에게 뭘 할지 물어보는 사장은 없죠. 사장은 방향을 정하고 비서는 실행을 돕는 겁니다. A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A씨는 그 공포스러운 경험 이후 10분의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빈 화면 앞에 앉아있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대요.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5분쯤 되면 아이디어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예전의 기획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A씨는 AI를 여전히 씁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AI에게 묻는 대신 AI에게 시킵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절대 그대로 쓰지 마세요. 반드시 내 언어로 고쳐 쓰세요. AI가 쓴 문장을 읽고 이걸 내 말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이 과정 자체가 뇌의 언어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뇌를 끄는 행위이고 고쳐쓰기는 뇌를 켜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AI 사용 일지를 써보세요. 하루에 AI를 몇 번 켰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중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건 몇 개인지 일주일만 기록해보면 소름 돋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AI에게 맡기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자각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일주일의 하루는 AI 없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디지털 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루 동안 모든 글쓰기, 모든 기획, 모든 생각을 AI 없이 해보세요. 처음에는 극도로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뇌가 다시 근육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단계에 있던 사람도 이걸 한 달만 하면 빈 화면 앞에서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중독 3단계. 1단계 편의 의존, 도구로 사용하는 건강한 단계. 2단계 사고 위임, 판단까지 AI에게 맡기는 위험 단계. 3단계 인지적 마비, AI 없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4가지 방법. 하나, 작업 시작 후 10분은 AI 없이 혼자 생각하세요. 둘, AI의 결과물을 반드시 내 언어로 고쳐 쓰세요. 셋, AI 사용 일지로 자각하세요. 넷, 일주일에 하루, AI 없는 날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앞으로 더 똑똑해집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완벽해질 겁니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스스로 생각을 시작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잃으면 당신은 AI의 사용자가 아니라 AI에 종속된 부품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GPT 창이 켜져 있진 않나요? 여러분은 하루에 GPT를 몇 번이나 켜시는지, 그리고 끌 때 정말 불안함을 느끼시는지 아래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내 상태를 댓글로 기록하는 이 짧은 행위가 AI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당신 뇌의 첫 번째 반항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의 사고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지키고 싶다면 해달의 뇌과학 LAB 다음 경고도 놓치지 마세요.